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대장동 논란이 이번 국감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잘한 거는 다 내 덕분이고 못한 거는 다 유동규나 아니면 국민의힘 탓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 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오늘 모셨는데요. 지난번엔 이제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중에 대선 후보로 모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정말 많은 네. 시청자분들이 봐주셨는데 네. 이번에 꼭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저희가 네. 들었어요. 네. 예. 네. 지금은 이제 홍준표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하는데 네.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선 국민들한테 진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 대장동 의혹이 예.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얘기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그 안 전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 이제 어제 또 지난 3일 전에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뭐 대체로 그저 한 80~90%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뭐 100%라고 하면 또 위증죄로 걸린 네. 허위사실 유포로 걸릴 수 네. 있어서 그렇고 10하고 20% 남겨두고 예. 그렇게 하고 미안하지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이게 질문을 예리하게 못해서 네. 안타까운데 네. 사실 그 안상수가 지난번에 공천 배제가 안 됐으면 저 사람들 뭐 나한테 공천 배제해서 내가 4.15 때 국회에 들어갔으면 내가 이번에 가서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넉다운을 시킬 텐데 이게 안 됐어요. 네. 지금 뭐 거두절미하고 네. 지금 무슨 누구를 뭐 만났느냐 말았느냐 누구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누가 결정을 했느냐 이런 거 따지는데 그게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화천대유 4,040억을 이제 배당금으로 했고 지금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하면은 한 8천억 정도가 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네. 예. 이 돈이 어디를 갔느냐 네.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8천억을 저희들이 다 해먹고는 50억을 곽상도한테 개평 줘놓고 저는 5만 원도 아깝게 쓰는 사람이지만 50억이라는 돈을 개평으로 이거 그러니까 뭐 이게 50억도 큰 돈이지만 8천억 하니까 이게 완전히 그 정말 잔돈 아니에요 개평. 네. 이 국민들 아주 염장 지르고 가슴이 아픈 일인데 네. 아무튼 여기다가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걸 말이라고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거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 이거를 뭐 대통령도 무슨 똑바로 해라 빨리 뭐 철저하고 철저하게 신속하게 해라 예, 이러는데 예. 이거는 서로 약간 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냐 대통령이 이러놓고 왜냐면 특검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특검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빨리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네. 놓고는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리 감추고 저리 감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볼 거 없어요. 네. 무조건 8천억 정도의 돈이 어디가 있느냐 네. 네. 이걸 보면 돼. 이게 한 뭐 8억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 숨길 수가 있는데 네. 8천억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 가도 다 있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처음에 이제 지난 4월경에 FIU 금융정보원에서 이게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 네. 그래가지고 경찰에다가 제보를 했는데 지금 가만 놔두고 연대까지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도 5만 원권을 성남 일대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성남 일대 5만 원권이 증발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FIU가 네. 신고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확인된 것은 작년 4월 15일 선거 전에 네. 하필이면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게 473억인가요? 이게 그렇죠. 현금으로 뽑힌 거야. 인출해갔죠. 현금으로. 네. 우리가 보통 다 알다시피 1,000만 원씩 뽑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루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뽑는다 그러면은 473억이면은 4,700날을 뽑아야 돼. 그러면은 예. 20년 뽑아야 돼. 주말엔 잘 안 되니까. 네. 20년을 뽑아야 되는 돈을 며칠 만에 뽑았으니까 이거 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 이 사람이 나쁜 놈들이 예. 뭔가 하여간 여러 걸로 해. 이게 성남시장이 주축이 돼가지고 판검사 출신 이 나쁜 변호사 놈들이 죄다 가서 빨대 뿌려먹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고 뭐고 다 이렇게 해서 가서 매수해놓고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갔겠어? 제가 보기엔 정치권으로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김만배를 구속을 못 시키는 거야. 네. 구속시켜서 거기서 딱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에 따라서 한 200명 정도는 죽을 거야 내가. 네. 200명이면 국회의원들 다 죽겠는데요. 아 그런데 지금 이게 밝히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갔는지 알려면 계좌 추적을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들 불러서 대질 조사도 하면서 거짓말하면 땅땅 때리고 그럼,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보면 계좌 추적도 안 해놓고 뭐 녹취록 하나 갖고 영장 쳤다가 기각되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까지도 불러다가 조사하다가 시간 됐네 내보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봐주기 수사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예고한 부실 수사 같아요. 이건 지금까지로 보면 봐주기 수사가 명명백백해요. 그래서 네. 서로 짜고 오는 거야.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들하고 짜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발표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구속영장 같은 경우도 집어넣다가 가만히 넣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판사하고 딱 해가지고 기각시켜라 그러면 네. 아 국민들은 뭐가 되나 보다 하고 시간을 끄는 가운데 자꾸 증거를 인멸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사실 그 전에 드루킹 때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또 아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네. 이게 뭐 잘 못해서 그러나 보다 미숙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거든. 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자, 네, 그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국감 때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인천시장을 하셨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자체장, 시장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재명 지사 처음에는 자기가 다 설계했다 그랬어요. 불러다가 하나하나 시켰다 그랬어요. 네. 유동기를 불러다가 그래놓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아 특혜를 뽑아오는 건 내가 설계했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익 나누는 건 난 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 이익 환수 장치를 두자는 건의를 처음엔 자기가 안 받아들였다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 그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안 받아들인 거지 내가 안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쭤볼게요.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시장이 보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참고로 성남시하고 인천시하고는 이게 그레이드가 다른 물론 거예요. 다르죠. 이게 저 다른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경기도와 같은 스테이터스고 네. 성남시는 뭐 종로구청이나 마포구청이랑 네. 같은 네. 거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거기에서 이 도시개발공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라는 거지. 그죠, 그죠.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자 그것을 뭐 자기는 안 했다 하더라도 결제를 다 했어요. 그럼요. 결제를 이 시장이 다 그걸 결제를 하게 돼 있는데 결제를 10번을 했어. 네. 내가 맨 처음에 결제한 것을 그 우리 TV 토론할 때 그때 그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해가지고 내가 네. 결제 서류를 보여줬거든. 그랬더니 쫙 도화 언론에서 났는데 결제를 10건 정도는 최소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를 모두 그 압수수색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다가 놔뒀죠. 마지막에 그냥 20일 넘게 놔뒀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전국에서 각 그 단체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이 도시 개발 지자체 어떤 그 이런 그 여러 가지 재생 사업들, 네. 재건축 사업들, 재개발 사업들은 이게 특혜 의혹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아. 우리 시민들 한번 가보세요. 지금 네. 모든 저를 이거 보는 시민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움직이나요? 가만히 왜? 그래 뭐 좀 더 해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용적률이다, 건폐율이다, 무슨 뭐 기부 체납 비율이다, 무슨 공원 비율이다, 뭐 따지는 게 많거든. 이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 이제 그걸 그냥 부정적으로 해야지. 그쵸. 그러다가 네. 이제 나중에 위에서 시장이 지시를 해야 돼. 이거 해라. 그러면 이제 사전 협의를 하는 거야. 그럼 네. 시장하고 다 사전 협의가 되고 나서 결제 서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걸 예. 뭐 몰랐다고 그러고 무슨 나는 관계없다고 그런다는 게 되지가 아, 않는 거야. 이거 네. 100%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송도 개발 하셨잖아요. 그럼. 근데 그럼 거기에 이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어떻게 하는지 시장이 모르셨어요? 내가 20여 개 이상의 네. 이 SPC를 운영을 했었고 네, 네. 참고로 송도 국제도시는 바다를 매립해서 도시를 그럼요. 만들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 데가 됐는데 대장동보다 40배 되는 데야.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왜냐하면 또 시민단체가 가만히 안 있어. 그렇죠. 그런 네. 때는 시민단체나 시의회가 순기능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안돼 그러면 그걸 업자들한테 야 이거 내가 저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할 수 없다 이러면 자꾸 이익을 최소화하게 가져오는 그렇죠. 건데 그것이 다 결제하기 전에 결제는 맨 나중에 하는 거야. 네, 네. 네. 다 사전 협의가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저기 주사서부터 해가지고 결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당시에 보면은
본부장 유동규가 유동규가. 시장 대행을 사장 대행을 사장 했어. 대행이었죠. 대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더군다나 사장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없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추가이익 환수장직 한 번도 아니고 공모 설계 때 이미 그럼. 개발팀에서 이거는 넣어야 됩니다 했는데 그건 기각됐어요. 그다음에 이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도 또 올렸는데 또 기각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장이 몰랐다? 모를 수 있나요? 절대로 모를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렇게 네. 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니까. 네. 거짓말인데 보니까 뭐 유동규라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성남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가 예. 있어. 그렇죠. 거기서는 개발 사업을 못 해. 그러니까 네. 거기서 TF로 해가지고 타스크포스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거기서 검토하다가 그러는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라는 걸 발족을 시켰어. 그렇죠. 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 성남의 뜰이라는데 50% 지분을 갖게 한 거지.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추측으로만 얘기한다면 검찰에서나 밝혀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순전히 이런 큰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궁도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보니까 그 전에도 이런 그 재건축 조합에 변호사도 하고 그랬더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 거야.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아는 거지. 정말 웃긴 거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면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인데 그 자리를 인사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른다. 기억이 안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내가 인사권자였는지도 모르겠다.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그게 아니, 그렇게 인사하시나요 혹시? 아니 아니 인사가 아니라 그렇게 기억 안 나는 거를 다 뭐 그러면 교도소 다 없애야 돼. 교도 다 가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기억 안 아니에요? 나면 무죄인가요? 기억이 안 나면 무죄면 지금 교도소 다 없애고 그러면 교도소 운영하는 비용 갖다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기억 안 나. 그런데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래도 7, 80대에서 노인이 사업하다가 네, 어떻게 네. 가지고 잘못하는 거지. 네. 지금 60도 안 된 사람이 50대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기억이 안 나면 그럼 대통령을 그만둬야지. 그런 기억도 없으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고. 나한테 대통령을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 나는 70이 됐는데도 옛날 거 다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60도 안 된 사람이 지금 그런 게 다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냐 이거야. 자, 그 정도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실 시장이 그럼. 그런 식으로 뭐는 모르겠고 뭐는 기억 안 나고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성남시 기준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그러니까요. 2조 원에 가까운 그럼, 프로젝트인데요. 그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가지고 매일 그야말로 이 회의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럼요. 뭐 맞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면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걸 해야 될 거냐라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럴수록 이 회의도 많이 하고 사전에 많은 협의를 했지 무슨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기억이 안 나. 그런 이런. 규모의 사업에서는 사실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고 감시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이죠. 쉽게 그렇게 감출 수 있을 거라고 물론이죠.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것 네. 같아요. 물론이죠. 근데 예. 지금 인천이나 서울이나 어느 지자체나 개발공사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천개발공사라고 지금 이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인천도시개발공사. 예. 거기 상임이사 인사할 때 누가 결제합니까? 누가 결정해요? 시장이 다 하지. 시장이 하죠. 물론이죠.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새로 발족한 조직이라 당시에 사장과 상임이사를 같이 뽑았어요. 그럼 사장이 뽑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네, 그렇죠. 그럼 누가 뽑죠? 당연히 시장이 뽑는 거 아닙니까? 뽑고 이게 사전 이제 형식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어. 네. 네. 그럼 거기서 와서 대개 두 배에서 추천하거나 그렇죠. 이러는데 이 경우는 대개 인사위원회다가 유동규럴 땐 적당히 좀 들러리 세워가지고 해라 이렇게 됐을 거 그렇게 아니에요. 했겠죠. 가능성이 네, 많지. 네, 다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이 네. 나쁜 사람들인데. 최종 인사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시장이지. 자, 이재명 지사가 추가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또 이 말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 추가이익은 민간업자한테 가야 된다. 그러더니 비판이니까 추가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해서 유감스럽다 얘기했어요. 이 추가이익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한테 가야죠. 그렇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자꾸 이렇게 말로 이것을 모면하려고 그러는데 결제를 한 사람이 결제가 문제지 지가 말을 아닌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고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결제 서류를 근거로 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결제를 네. 10번씩이나 했다는데 최소한도 네. 이종배 의원이 받았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국감 네. 대비해서. 네. 그럼 10번 했으면 주요한 건 다 결제한 거예요. 네. 결제하지 않으면 실무자가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네. 시장이 결제하지 않으면. 그리고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사전 협의를 다 하고 시장님한테 구두로 먼저 보고해. 네. 구두로 해서 시장님 이렇게 할까요? 다 협의 끝난 다음에 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하고 그때 기한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야. 네. 뭘 모르고 말고 할 거 있어. 그냥 그거 갖다 놓고 검찰에서 이거 어떻게 당신이 결제한 거 맞아?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가서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무슨 죄인 데려다 놓고 무슨 국감으로고 그러냐고. 그 부분 웃기는 거지 이게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저도 좀 궁금한 게 이 결제라는 게 이제 그 단계마다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 공모 단계에서 이미 민간한테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뒤집으면 계약 위반이다라는 논리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부당하다고 했는데 이 공모 단계에서 물론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안 넣고 지금 부당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이 사정상 변화에 따라서 공모 이후에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으면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물론이지. 바꿀 수 있는 거죠. 물론이고 네. 그것조차도 다 결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 지금 네. 지나간 다음에 예. 말로 서로 이게 예.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이거예요. 나는 네. 난센스다 이거야. 네. 그건 그 사람 입에 따라서 지금 죄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뭐 죄인으로 일단 우리가 그 심상정이가 뭐라 그랬나? 어떻게 되면 범인이고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고 그랬지 않았어? 네, 네, 그렇죠. 그랬는데 이건 거의 본인한테 혐의가 다 있는 건데 그 사람 말을 다 믿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네. 결제 서류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네. 두 가지야. 이것은 결제 서류 보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그리고 결제한 사람들 불러다가 야단치면 되고 그때 회의 참석한 사람들 딱 가서 증언 받고 네. 내가 볼 때 그 도지사가 직을 그동안에 쭉 유지하지 않았어요. 네. 네. 보통의 경우랑은 달라요. 이제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도지사직을 던지는 거거든. 네. 근데 이것은 뭐 국감을 바꿔오겠다는 것도 이제 변명을 하려고 그런 건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 공무원들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양심선언성으로 네. 이제 할까봐 이제 걱정 자료가 나갈까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래서 지나면 뭐가 나올 지사직을 거예요. 계속 예. 유지하는 거다. 그렇지. 아무- 지사직 그만뒀나? 안 둔다고 그만둬도 아직 안 그만뒀어요. 아직 그만뒀구나. 그러니까 지사직이 현직에 있으면 그렇지. 공무원들이 함부로 못 움직인다 이거죠. 모르니까 그나마. 그거를 컨트롤할 수 그- 그리고 그렇지. 자료가 외부로 나가는 것도 다 그렇지,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혹시 측근이라고는 좀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보고를 받고 인멸할 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물론 이제 컴퓨터로 해서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러나 그것도 또 알 수 없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인멸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지. 오늘에서야 시장실 압수수색 들어가세요. 한 달 만에야. 한 달 만에. 근데 이거는 압수수색 하니까 치워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이지. 시간을 말도 안 돼. 시간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압수수색이라는 게 보통 그냥 비밀리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딱 전격적으로. 맞아요. 덮치는 거지 덮치는 네, 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네. 그런 그 정보의 유출을 막아보고 또 이제 좀 인멸할 거에 대해서 자기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실제로 어떤 거는 기억이 없을 수도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서류 다 보고 아. 아마도 그래서 네. 이거 좀 일면 없으면 해라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검찰과도 공조가 되는 거지. 검찰 네. 모르는 척 해라 너희들. 뭐 이런. 네. 지금 보면은 검찰총장이 누구야? 검찰 김호수가 네. 광주 대동고등학교 출신이야. 네. 지금 네. 당 대표가 누구야? 송영길이 송영길. 아니에요. 여기 대동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아. 송영길이가 누구야? 이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 그 당시에 그 송영길 대표가 될 때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이쪽에서 밀었다 이런 루머도 있었거든. 그렇죠. 그때 뭐 파다했죠. 그러니까 그렇지. 송영길과 어. 이재명이 손을 잡았다. 그렇지.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 그 지사가 대동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아무튼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마 이재명 지사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고 싶어 하겠네요. 나는 그렇게 보여요. 네. 처음서부터 무슨 뭐 경기도민들한테 끝까지 봉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놀고 있네. 저거는 그 비리에 관한 노출을 네.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당의 집권당의 그 후보라는 게 얼마나 명예롭고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그 중요한 네. 역할인데 네. 그 무슨 경기도 미안하지만 네. 일종의 어쨌든 그 도 아니냐고 네. 그럼 거기를 빨리 그만두고 대행 체제로 가고 네. 또 대행 체제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네. 행정이라는 것은 네. 뭐 몇 개월 동안은 네. 행정부 시자가 다 할 수 있거든. 네, 네, 네. 그거를 이제 뭐 아주 시민들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내가 그만두면 저놈들이 내 이 옛날에 잘못한 거 다 자료 뽑아가지고 고발하거나 고발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양심선언이나 뒤에 가서 이렇게 못하거나 이런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유동규 씨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는데 네.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 지사가 뭐라 그랬냐면 가까운 측근이 아니다. 그랬다가 또 공격당하니까 가까운 사이는 맞다. 이랬다가 또 이 경기관광공사 그만둔 다음에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 이러더니 어제는 또 갑자기
이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자살하려고 약 먹었다 그랬더라. 그 다음에 가정 불화 때문에 뭐 힘들어했더라. 그 물어보지도 않은 거죠. 아니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측근도 아닌 사람이 그런 거를 어떻게 알죠 이 지사가? 그러니까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알려진 사실 중에서는 유동규가 그 시장 되기 전서부터 네. 알았다는 것이고 그렇죠. 유동규 말을 듣고 이렇게 이재명 시장이 여러 가지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그 형이 네. 그것은 잘못된 그렇죠. 일이라고 왜 지적을 유동규 같은 사람을 쓰느냐라고 그렇지. 비판했죠. 비판을 하니까 거꾸로 형의 말씀을 안 듣고 형이 이제 회계사고 상당히 네. 올바른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형을 오히려 정신병자로 취급해서 그렇죠. 하고 이 친구를 유동규를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유유상종이라고 무슨 학력이나 경력이라 이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뭐 그냥 동네 아저씨를 데려다가 그렇게 중요한 측근을 하는 것도 잘 말이 안 되지. 뭐 어디 그렇죠. 뭐 설계 회사에 뭐 기사 2개월인가 하고 뭐 등등 뭐 어디 조합에 뭐나 좀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정상적인 어떤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조직적인 활동이나 또 국가에 봉사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그래도 주변에 둬야지. 네. 이런 측근이라고 그래놓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이 도시개발공사의 기획이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자리죠. 상당히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자격 네. 요건이 있어요. 네. 들어보면 그 자격 요건 아무데도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보임이 된 다음에 시의회에서 물어보니까 그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본부장은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런데 시장이 동네 지나가는 아저씨들 갖다 했는데 상당히 그 예외적인 그 도망갈 그렇지. 구멍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사장 직무대리를 시킨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개 직원이라고 하니 이 말이 되는 얘긴가 싶어요. 우리는 그 전에 이제 조족조라고 그래서 했는데 네.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해내는 거야. 네. 조족조는 그래도 옛날 지난 일이나 가지고 네, 이건 네. 바로 옆에 있는 걸 가지고 저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를 믿는 게 아닌가. 이제 국감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끝까지 이재명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해서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지금 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유 혹은 이런 그 좌파들이 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망가지고 네. 또 그 경제는 더 이제 파탄에 빠질 수밖에 네. 없는데 이재명이 끝까지 후보로 고소하면 우리 중에 누가 나가도 돼. 뭐 네. 나야 이제 우리는 홍준표가 최고라고 보지만 네. 누가 나가도 돼. 전번에 얘기하셨죠. 누가 나가도 10% 이긴다. 그렇지. 내가 이미 얘기를 했지. 이미 얘기했죠. 전번 유튜브에 나오셔서. 내가 그때 맞아서 그런데 내 예측이 맞을 거예요. 네. 그때보다 망치도 커지셨어요. 그냥 엄청 그냥 커지셨어요. 이제 다 이제 쓸어버리겠다고 그런 건데 그냥 이제 완전 토르의 망치입니다. 이거. 토르의 망치인데 내가 그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네. 선출로 해서 국민들한테 표를 받아가지고는 국민들 돈이나 뺏어 먹고 네.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달리해서 돈 부가가치를 창출해서는 기업 행위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왜 안 되느냐? 부동산 투기는 제로섬 게임이거든. 네. 나머지 국민들한테 돈을 훔쳐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50%가 지금 자기 집다운 집이 없는 거거든. 그럼 50%의 그런 살점을 떼가는 거랑 마찬가지야. 네. 어? 네. 그래서 안 돼서 그래서 부동산을 그 전에 망국병이라고 그랬거든. 네. 네. 그것을 그런데 대개 부동산 투기꾼이나 사기꾼들이 일부 있는데 이렇게 네. 공직자가 그야말로 이 투표로 표를 얻은 사람이 이렇게 거의 주도적으로 한 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별로 없어.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발본색원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흥분한 거는 여기 그냥 이재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관여가 돼 있는데 이것에 보니까 빨대를 전부 다 평생 갑질이라는 판검사들이 여기 변호사로 나가지고 우리나라 네. 유수원 네. 박영수 특검 무슨 권순일 대법관 무슨 뭐 심지어는 김수철 무슨 검찰총장 이런 놈들이 네. 죄다가 김수나 내가 놈들이라 이런 사람들 놈들이라고 그래. 명예훼손한테 고발하라고 그래. 이런 보니까 변호사가 네. 변호사가 그 무슨 화천대유인가 뭐 어디 30명이나 있었다는 거고 우리 이재명 지사 변호하는데도 뭐 20명이나 있었다는 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변호사 한 번 쓰면은 몇 억씩 들어가. 잘못 그럼요. 쓰면은. 변호사 쓰다가 그럼 망하는 거 가산, 집안이 가산 다 탕진하는 탕진한다고요. 거야. 그런데 재산이 이재명 지사 또 늘었어.
2억 5천 쓰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게 다 자원봉사고 뭐 친구가 네, 도와준 네. 거고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없대요. 여기에 권익위는 예. 전현희 위원장은. 친한 사람들끼리 도와주는 거는 친구 괜찮다고. 참 네. 좋네. 친구 좋아. 그러면 근데 그럼 친구들 많으면 또 교도소 다 없애야 되겠네. 글쎄 말이에요. 어? 그리고 사실은 그 20-30명의 변호인단 중에 정말 친구랑 동기생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다 이걸로 한 거지. 이걸로 한 건데 그래서 나는 4,080억 중에서 일부가 그런 사람들한테 가고 네. 대부분이 정치권에 갔을 거다라고 아, 예측을 네.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밝히라 이거야. 내 예측을 공격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한국 그 지도층의 여러 가지 그 자화상을 여기다 다 드러낸 것 같아서 내가 이 망치로 가지고 나오고 이놈의 새끼들 다 때려 네. 죽인다고 네.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빻고 네. 뽑고 이놈들을 그냥 아주 혼을 낸다고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러한 사람들이 무슨 놈의 나와서도 뻔뻔스럽게 말이야 네. 입으로는 좋은 소리 다 하고 네. 안 된다는 거지. 그 이 지사가 지금 국감 때나 그 외에도 보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A라고 말했다가 B로 바꾸고 C로 바꾸고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정말 불리해지면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러는데 이건 좀 너무 묻히기만 태도 아닌가요? 아이 물론이지.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 그래서 요쯤 몰아놓고 빨리 우리가 저 홍준표 후보로 뽑아서 그냥 대선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지금 이거 국감 끝나고 나서 이재명 지사 그 다음에 민주당이 한 말은 뭐냐면 이재명이 압승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여론조사 이제 발표될 걸 보니까 오히려 53%가 이재명이 잘못했다. 라고 하고 잘했다는 사람은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을 잘 믿지 않는다 네.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겉모양과는 달리. 그렇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해답을 찾아보거나 여기에서 무슨 다른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네. 아니 지금 이재명이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이거는 그냥 취조하듯이 해서 네. 그저 4,040억 내지 8,000억이 어디로 갔느냐 하고 그것의 연결고리나 혹은 여기 이제 결제한 거를 갖다 자꾸 얘기지만 따져야 되지 그 사람의 그렇죠. 말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잔치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그러지만 역시 우리 배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안 믿는 거야. 네.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됐지. 너무나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대졸 출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에서 이게 지식수준이 제일 높은데 네. 잠깐은 속임을 당해도 길게는 속임을 안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얘기지.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밀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특검을 받아서 구속을 시키거나 이재명을 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후보 바꾸면 우리가 또 이게 표적이 움직여 가지고 약간 힘들어. 표적이 네. 표적이 움직이는 거야. 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지. 이 세상에 밝혀져야죠. 그리고 또 요번뿐 아니라 이것은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발본색원을 해야 돼. 전 국민이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지사가 지금이라도 그렇게 떳떳하면 자기가 그렇게 잘했으면 그 사업을- 특검도 자청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결제한 것들 다 까면 되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제가 그렇게 설계를 잘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잘한 걸 까면 되는데 까지도 않고 검찰은 뒤늦게 압수수색하는데 뭘 압수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근데 이제 안전 시장님께서 만약에 시장을 해보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초과 이익은 결국 시민들에게 가야 된다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사전에 그거 다 생각하고 설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 하죠. 예. 다 하고 예. 이제 결국은 저런 경우에 이제 저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로섬 관계거든. 네. 네. 그 토지주와 혹은 분양받는 사람과 이런 문제 또 그러고 도시개발공사는 100% 시민주니까 시민이 네. 주인이니까 그것을 여하의 그 도시개발공사에 많이 주고 이쪽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결국은 그 이익이 시민들한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에 만약에 저렇게 이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근데 이제 애초에 문제가 뭐냐면 저게 관급으로 해서 LH에서 했으면은 땅을 원래 600만 원짜리 땅을 300만 원이 훌쳐간 건데 네. 그렇게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서민주택으로 평당 1,000만 원짜리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체가 시민들한테 돌아간 겁니다. 그렇죠. 이익이. 근데 그거 많이 다 줄였어요 또 임대주택은. 그렇죠. 그래놓고는 임대주택 하지도 않고 그러고는 민간주택으로 5,900세대를 해놓고 여기다가 1,000만 원씩을
얹어서 파는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1,000만 원이면 서민들한테 갈 거는 2,000만 원이 분양을 했으니까 1,000만 원 거의 2배로 네. 네. 한 거니까 이게 국민들의 그 돈을 훑쳐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이익인데 이것이 도시개발공사까지만 가서도 그나마 봐주는데 도시개발공사는 50%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1,800억인데 여기 화천대유 그러니까 경우에요 청남의 뜰 아까 8,000억이 아니고 4,040억 예, 중에서 예. 이 7%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4,000억씩 다 가게 설계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설계예요. 네. 그리고 계속 얘기지만 이건 사전 협의를 다 해 나가고 네. 그쪽 관련된 공무원들이 아주 선수들이거든. 네.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시장이 여러 차례 압박을 했을 거예요. 네. 이건 이렇게 그렇죠. 가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지. 그 사람들이 이거 뻔히 다 알죠. 사전 네. 협의할 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지사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면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결국은 뭐 특검이 안 가더라도 검찰도 이제 가면서 증거 인멸하더라도 이제 결제 서류를 어떻게 뽑아낼지는 모르겠어 컴퓨터에서. 네. 그러나 뭐 10개는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하여간 4,440억 내지 8천억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감추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건 결국은 한 달 후에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나올 거다. 네. 그러면 나오는 거야. 그렇죠. 누구한테 갔는지. 네. 그 사람이 범인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야. 그렇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혹시 시장님 인천시장 재직하실 때 예. 조폭이랑 술 먹거나 사진 찍으신 적 있어요? 글쎄 난 뭐 그런 기억은 없는데. 저도 사진 본 적은 없는데 예. 근데 이상하게 이 이재명 지사는 옛날에 보면 조폭하고 사진 찍은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조폭을 변호도 했고 또 조폭이 경호서겠다고 단식장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또 조폭이 돈을 줬다고 또 수술 폭로까지 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조폭이 글쎄. 시장실 옆에 가까이 올 수 있나요? 그것은 뭐 잘못된 거죠. 뭐 조폭이라는 게 좀 표현이 애매해서 네. 우리가 시민들이고 또 여러 인간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시장실에 가서 뭐 다리 뽑은 건 뭐 조폭이 아니라고는 하던데 좌우간 내가 볼 때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니고 경찰도 뭐 그건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뭐 제대로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뭐. 근데 이제 나는 그 폭로한 사람 김모식이랑 김철민, 박철민 네. 하고 그 부친이 한 얘기는 신빙도가 있다고 봐요. 다만 그 어떻게 사진을 이상하게 괜히 쓸데없이 더 잘하려고 선정적으로 내놨다가 그게 그것 때문에 약간 희화화된 거 비슷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 잘못 폭로하면 징역 가는 건데 그거를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야 돼. 네. 했나요? 그렇죠. 안 한 것 같은데요 아직? 안 하지. 왜냐면 그거 하면은 엄포만 놓는 거지. 그거 하면 딱 검찰이 조사에 들어가면은 이거 죽거든. 실제 혹시나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고소를 않는다면 이것도 혐의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왜냐하면 이게 고소를 하면 바로 고소인 조사하고 나서 그 사람 이제 이재명 지사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 정황이 이거는 증인이 벌써 둘이나 있잖아요. 네. 아버지하고 둘이. 네. 대개 증인 2명의 증인이면 이게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있거든. 네. 무슨 부자지간이라 특수한건지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따라서 분류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20억은 투마치. 2천만 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단위가 그쪽 동네하고 달라서 성남이 워낙 좀 그런가 봐요. 통이 큰가 봐요. 아니에요? 통이 커. 예. 통이 크고. 아니 그런데 난 더 가증스러운 것은 맨 서민들 위에 서는 것처럼 하고 다 그러고 다녔단 말이야. 네. 서민들 돈을 훌쳐 먹으면서 네. 얼마나 가증스럽냐 네. 이거야. 네. 항상 그렇죠. 기본 얘기를 하면서 네. 참 나온. 기본이 하여튼 뭐 몇십억이에요. 기본이. 기본이면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이번에 사실 홍준표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10월 8일 날 우리 조선 일보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한 50만 뷰 이상 나가서 이거 당선되나 보다. 이렇게 했고 사실상 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도 제가 이제 뭐 한 2, 3일 정도는 그 클릭률이 제일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중요한 그 시그널이니까 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우리 원희룡 지사가 딱 치고 올라와서 내가 4.5등 했어요. 네. 4.5등 대장동 했는데. 일타 강사로 또 나서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터뜨렸는데 오히려 그냥 우리 후배가 그걸 이용해서 더 잘 됐어. 잘된 일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 후보님도 그렇고 뭐 원 후보님도 그렇고 잘 터뜨리셨는데 근데 왜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에서 이렇게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소리 지르거나 아니 뭐 자기 얘기하고 나면 끝났어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사실 초선인원이 너무 많고 네. 이 공천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후배들한테 너무 잘못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사실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다 질타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동안에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이 어떤 본인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이다 이런 걸 해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중에서 뭐 한두 마디만 가지고도 그렇죠. 5분 중에 그렇죠. 그걸 찍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 건 좀 아쉬움이 있죠. 뭐 하여간 그래서 저는 8일 날 10시에 발표를 했는데 오전 네. 10일 날 밤에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형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네. 이거 마음도 아직 내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하기야 그렇죠. 또 우리 같은 선수끼리 또 뭐 네. 그래서 근데 그날 마침 이재명이 당선이 됐어요. 네. 아, 네. 그렇죠. 네. 하하 내가 생각에 이거는 홍준표밖에 잡을 사람이 없구나.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어, 뭐 윤석열도 있고 뭐 원희룡, 유승민 다 왜 있잖아요. 그러냐 하면 이제 이게 두 후보 중에서라고 봐야 되거든. 미안하지만 내가 네. 원 후보 아까도 네. 만나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금방 그렇게 변동이 되진 않아요. 네. 앞으로 한 3-4개월 시간이 남았으면 그건 또 상관이 없는데 후보 경선이 지금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범죄 혐의자를 공천을 사실은 그쪽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 마지막에 왜냐면 마지막 날 28대 28대 62.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마지막은 뒤집어졌는데 이낙연 후보가 뒤집었죠. 원체 사전에 이런 일이 발표되기 전에 쭉 누적이 했던 돼서 것들이 워낙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아차 싶지만 그걸 발표를 했어요. 내가 볼 땐 뭐 송영길 대표 측에서 좀 판단을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차피 한 배를 탔다고 그렇지.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이낙연 후보자랑. 주장도 일리가 있거든. 그 그렇죠. 사표된 것을 사표된 거는 5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반이. 그걸 명분 삼아서 다시 한번 결선 투표로 가는 게 그쪽에 컨벤션 오히려 나은 전략일 수도 그렇지 있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이제 한쪽으로 경도된 심판이었다고 봐야 되지. 네. 뭐 저 무슨 그 의원들도 뭐 다들 그쪽 네. 많았다니까 뭐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좌우간 이게 됐어. 그래서 이게 큰일 났구나. 근데 이제 우리 미안하지만 윤석열 후보부터 얘기를 하자면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를 하면 뭐 저도 그 윤석열 후보가 무슨 뭐 박근혜를 뭐 45년 어쩌고저쩌고 그런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폭정에 대해서 정말 그 저항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걱정하는 자유 우파들한테 정권 교체 희망을 준 건 사실이야. 네. 나도 광화문에 나가서 그냥 윤석열 외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상당한 어떤 지지와 어떤 대세론을 형성을 한 건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뭐 이러저러해서 우리 홍준표가 노력을 해서 이제 비슷하게 2강으로 왔는데 지금 문제는 윤석열이 되는 경우에 이쪽이 지금 이런 범죄 혐의자한테 물타기의 구실을 줄 수가 있어요. 나는 여기 그 윤석열 후보가 뭐 상당히 여러 건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 사주부터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건이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단 부인건도 말이야.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이 뭐 본인의 주장을 내가 우리 윤석열 후보의 주장을 난 믿어. 나는 네. 탈탈 털려도 아무 네. 문제가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믿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보통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 이거를 뭐 좀 수사도 하고 소환도 하고 무슨 심지어는 기소도 해가면서 니냐 뭐 다 비슷하지 않느냐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뭐 이렇게 물탈 수가 있다는 거지. 몰고 간다는 그렇지. 그렇게 그래서 지금 외국 저 신문에까지 난 거 아니에요? 언론까지 네. 무슨 뭐 이게 범죄자들끼리 무슨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얘들이 만들 수가 있거든. 네. 근데 내가 제일 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런 거는 또 이제 우리가 후보가 되면 야당 탄압이다 이래가면서 이제 헌다 이거야. 네. 그런데 드러난 사실 중에서 우리가 서로 양쪽이 확인한 사실 중에서 그 윤석열 부친님의 주택을 김만배의 누이가 네. 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금 돈 쓰는 원흉이거든.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구속도 안 됐지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그러니까 이게 부실수사로 김만배 인해서. 입속에서 아까도 얘기하면 수백 명이 구속 뭐 이제 될 테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지금도 아직도 풀어놓고 있는 것은 빨리빨리 인멸하고 와 빨리빨리 숨겨놓고 오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원체 많아서 숨길 수가 없다니까 말을 맞춰도 안 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만약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고 이제 팽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앞섰다고 그래 5%고 네. 10%고
그런데 떡하니 김만배 누나가 나타나서 사실은 그때 그게 윤석열 측에서 서로 연결이 됐고 거기 뭐 다운 계약서도 뭐 하고 무슨 뭐 뒷돈도 주고 이랬다고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쳐. 이미 자기는 몰랐다고 그랬는데 또 말을 바꾼다 이거죠. 굳이 그런 건 일도 아니지. 그래서 네. 깜빵을 가는 거야. 아하. 깜빵을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은 만약에 안 되고 그러고 이 사람 깜빵 가면 무슨 소리였어. 이게 바로 그 전례가 있거든. 우리 이회창 후보 있잖아요. 과거에 네. 네. 다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10년 그렇죠. 동안 그랬는데 두 번의 폭로, 네. 가짜 폭로지. 김대엽이 김대엽의 병풍. 가짜야. 병풍. 병풍 네. 완전 가짜인데 네. 그걸 위해서 떨어져 버렸어. 네. 그리고 뭐 완전히. 범박동 무슨 뭐 여러 개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다 가짜로 드러났어요. 그거 다 가짜로 들어가지.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양건설인가. 그래서 네, 기양건설. 기양건설에서 그게 다 범박동과 관련된 그렇지. 거예요. 20만 불. 네. 20만 불. 창피해. 2억밖에 안 돼. 이거 뭐 글쎄 말이에요. 그때 통이 좀 작으셨어요. 글쎄 다들. 말이야. 받으려면 그래도 뭐 한 2천억 정도나 받든지 하지 2억 불 받고 그냥 대통령을 떨어진 거야. 아이고 근데 8천억 버는 민간도 8천억을 버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걱정이라는 네. 게 왜? 다른 거는 지금 임팩트가 많지 않은데 저게 뭐 고발 사주 그러면 국민들이 뭘 어떻게 사주 팔자가 어떻다는 소리인가 뭔지 국민들은 잘 몰라. 우리는 없죠. 그것이 아니. 사실이라면 엄청난 범죄인데 네. 그렇지만 국민들은 뭐 하여간 그게 뭐 큰 대세에 지장 있나 음. 하는데 대장동이랑 연결됐어 그러면 저런 나쁜 놈 딱 이러는 거거든. 그러면 그냥 거기서 와르르 될 수가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윤 것을 후보는 불안하다. 불안해서 네. 아유는 뭐 지금 앞으로도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표도 하고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 해가지고 대통령 떨어지면 정계 은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홍준표가 준비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홍준표가 이제 대체 세력이 된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가 30%대로 가는데도 자꾸 검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국민들이 우리 최재형 후보를 대타로 생각해서 상당한 지지가 올라갔었지. 네, 네, 그런데 이제 잘 안 됐지만 홍준표 후보가 어쨌든 이러저러해서 대한 세력으로 대한 네. 후보로 나타난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홍준표는 5년 전에 검증도 됐고 네. 또 지금 주변에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뭐 뭐 막말이나 뭐 이런 거지. 그렇죠. 태도의 문제지 비리의 문제는 그렇지. 별로 없죠. 예. 막말은 지금 뭐 이재명이랑 세워놓으면 그건 뭐 또 10분의 1도 안 되지. 뭐 쌍욕하는 거. 하기야 뭐 욕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또 한 욕 하시죠. 그쪽은 또 네. 이 결이 달라. 쌍욕이야. 이건 그냥 막말이야. 쌍욕 뭐 형수를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이게 아우 나는 네. 그 얘기 들으면 소름이 끼쳐가지고 네, 네. 네. 우리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나 이 도덕적으로나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고 올바로 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막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야. 엄마가 네, 나를 네. 교육을 잘못 시킨 거야. 그 적당히 그런 말 듣고도 똑같이 욕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야 저렇게 욕을 수가 있구나. 아. 네. 지금은 이재명을 이기는 게 우선 목표니까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변수가 없는 후보를 가자는 거지. 예. 근데 지금 당원들, 음. 국회의원들 이분들한테 세를 못 얻고 계세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는 뭐 여러 조사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네. 그 높은 거로 돼 있는데 이제 당원들이 좀 열세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현역 의원들도 차이가 커요. 그죠. 저희가 그러니까 보기에는 초기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있죠. 초기에 대세론이 형성됐을 때 이제 우리도 다 밀었으니까. 네, 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많은 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그쪽에 소위 네. 캠프에 연결이 돼 있었고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그게 지금도 연결은 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홍준표 캠프 쪽에서도 상당한 지지가 올라가니까 뭐 적당히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하는 분도 네, 있지만 네, 윤석열 쪽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분석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8강 들어갈 때는 38만 명이 대의원인데 지금 이번에는 57만 명입니다. 많이 늘었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일 때는 30만이 안 됐다가 급격하게 네. 늘었어요. 그게 이준석 효과도 있고 우리 뭐 윤석열 효과, 우리 이재명 큰일 났네. 장꼬대하게 생겼네. 홍준표 효과 이렇게 해서 늘어났는데 2040이 19만 명 중에서 절반이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네. 2040은 어찌 됐든 우리가 한 30% 정도 전후의 지지가 있어요. 다른 후보들은 네. 미안하지만 한 자리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그 2040의 50%고 나머지 분들도 일반 여론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드리는 예.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모시고 요즘 한창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사실 안상수 전 그 인천시장을 모신 것은 큰 도시의 살림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가 오늘 사실 좀 색다른 이야기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완전히 그런 현실을 이해하는데 조금 다른 어떤 견해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뭐 안 시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그렇죠. 많이 좀 갖게 되긴 한 것 전직 같습니다. 시장의 경험 그렇죠. 아무래도 다 해본 사람이 다 그렇죠. 알게 되겠죠. 그렇죠. 네. 말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증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모닝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안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